안녕하세요, 원주 포크맨. 오늘은 돌을 누가 잘못 싸놓은 거를 뜯어서 다시 싸야 됩니다. 돌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라인이 안 맞게, 그리고 돌을 또 엉망으로 막 싸놨어요. 이거를 싹 뜯어 가지고 다시 쌀 거예요. 자, 오늘은 일요일. 바쁜 철이에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요런 시기에는 일요일 없이 거의 일합니다. 한철 벌고 딱 이제 보통 이 메뚜기 한철도 이게 농사가 지금 아직 안 지잖아. 농사 이제 논에 물 들어가고 벼 심을 쯤 되면은 거의 이제 성수기는 끝나고 이제 비수기에 접어들겠죠. 그래서 농토에 농작물이 다 심어지면 이제 개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이 그때부터는 이제 비수기가 들어갑니다. 딱 1년을 봤을 때 항상 바쁜 시기가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딱 두 달이에요. 두 달은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항상 장비가 없어가지고 장비를 기다렸다가 일을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렇지. 아무튼 A급 기사들은 항상 줄을 서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B급 기사들은 아직도 노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은 이거는 볼보차네요. 오늘 일요일날 기사가 쉬는 날이에요. 자, 볼보입니다. 오늘은 볼보 145B 프라임. 구형이죠, 구형. 요즘 신형이 아닌 요소수 들어간 차가 아니라 요소수 전 차예요. 바로 전 모델.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중고 시세가 한 1,000만원, 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가격이 다운됐어요. 아무튼 경기가 안 좋긴 안 좋나봐요. 이 차는 전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집게가 전자 센서로, 그러니까 유압식이 더, 요즘 신형은 유압식이죠. 유압식은 이 집게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전자식은 집게 속도를 조절할 수 없어요. 그냥 전자로 딱 눌렀을 때 속도가 같은 속도로 들어오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같은 속도예요. 항상 유압식은 이 속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천천히 빨리 가능한데 이거는 전자식은 속도 조절이 전혀 안 돼요. 그냥 짚히다가 지가 멈추는 거죠. 자, 이거를 이 돌이 저쪽에 보면은 지금 이쪽에는 면쌓기가 돼 있어요. 면쌓기하고 남은 지금 이쪽에 면쌓기가 다 돼 있어요. 이쪽에서 저쪽에 보이겠지만 이 면쌓기를 다 하고 좀 돌은 면쌓기를 하면은 면쌓기용이 아닌 면이 없는 게 좀 남아요. 그 남는 돌 갖다가 여기를 그냥 싸달라고 해가지고 싸줬나 봐요. 그런데 이 초보가 싸다 보니까 라인도 제대로 안 맞고, 그 다음에 이게 돌 쌓기 제일 중요한 게 밑라인, 윗라인 이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저쪽 위에는 두껍고, 그리고 면적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이쪽은 얇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라인인데 라인도 안 맞고 상단 라인도 안 맞고 다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기 싫다고 수정 좀 해달라 그래서 와서 제가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돌 쌀 때는 기본 원칙만 지켜주면은 이런 실수가 없을 텐데, 기본 원칙을 벗어나서 싸면은 항상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항상 밑라인,
경계점이죠. 경계점에 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상단 라인은 보기 좋게 싸는 거고, 경계점을 넘으면 무조건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볼보차하고 현대차하고 주행 레바가 틀려요.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되게 어색하네요. 계속 헷갈려요. 계속 쓰던 차가 아니라서. 그리고 이 집게는 뒤로 많이 안 벌어지네. 이 집게는 대한 돌집게, 옛날 구형이죠. 제가 쓰는 현대차에 쓰는 돌집게는 3일? 3일인가 그럴 거야. 3일. 그 회사가 없어졌더라고요. 옛날에 그 집게가 진짜 가풋하고 좋아요. 이거는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가지고 진짜 차가 출렁출렁하네요. 그냥 보기도 커 보이지 않나요? 집게가? 그 동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제 그 현대차 탈 때 그 집게하고는 크기 차이가 이게 한 120% 더 큰 것 같아요. 크기 100이라면은 이건 120% 더 크고, 이게 100이라면 그건 한 80%? 이게 한 400km 나간다면 한 300km뿐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항상 크니까 사람들 심리가 크면은 큰 걸 찍는다 생각하지만 큰 걸 찍겠죠. 아무래도 찍기는 큰 걸 찍지만 이 장비 무게도 자기가 소화할 능력, 작업하기 딱 편한 그 무게가 있잖아요. 이건 너무 무거우니까 큰 걸 찍으면 더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막 뒷공무니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옛날에는 뭐 좋았었겠죠. 근데 요즘은 가풋한 걸 원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쓰다가 중고로 팔든가 그냥 망가지면 버리든가 해야 되겠죠. 자, 어제 동영상에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체불이 걸렸을 때 잠깐 좀 얘기 좀 했던 것 같아요. 체불이 큰 현장에서 체불 걸렸다 그러면 노동조합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하면은 노동조합의 그 회장님이 가서 협상을 봐요. 우리 조합원이 여기 체불이 걸렸는데 언제까지 지급 안 하면은 우리도 행세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단체 행동을 하겠다. 우리 노동 상권이 뭐예요? 단결권, 단체 행동권, 그리고 파업권. 그러니까 파업, 전체 단체 이제 파업이라고, 이제 노동 상권이 기본 이제 국가에서 정해진 국가에서 이제 노동 상권을 만들어 줬죠. 노동자에게, 특수고용 노동자도 해당이 완벽하긴 되진 않아요. 완벽하긴 되진 않는데 그래도 그걸 기본으로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한도 내에서 행세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 현대자동차 파업이라 그런 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협상을 보고 단체 행동, 단체 협상권, 단체 행동권. 그러니까 이제 행동권은 이제 아무래도 파업이겠죠. 파업.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단체 행동하는 거죠. 아무래도 뭐 단체로 거기 배차 정지를 때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 손해를 입히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쪽에.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거의 돈이 큰 현장은 다 돈이 지급이 돼요. 웬만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하면은 바로 지급이 오는데, 작은 현장들이 뭐지? 작은 현장들은 뭐 현장에서 이제 작은 현장이 살아있다면은, 망하지 않고 살아있다면은 웬만하면 다 받아요. 그런데 이게 망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공사 끝나고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보통 돈은 한 달 있다 지급이 돼요. 이것도 노임처럼 바로바로 지급이 되면 좋은데, 이 장비 때는 항상 1월 달부터 30일까지 일한 걸 통합적으로 이제 거래 명세표를 작성해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지급되는 뭐 개인 현장이나 작은 현장, 그 다음에 요런 농터, 그러니까 농사꾼들은 바로 지급이 되죠. 그냥 뭐 매일 달라면 매일 주고, 뭐 한건 몰아달라면 몰아주고, 좀 선불 달라면 선불도 주고. 이게 개인들은 그렇게 되는데, 회사가 문제예요. 회사들은 한 번 말일날 전체 지급을
지금 이제 거래 명시표하고 세금계산서하고 다 이제 청구라 그러죠. 청구를 딱 하면은 그거를 이제 걔네들이 뭐 결제를 보통 빨라야 보름, 보통은 한 달이에요. 보통은 한 달이고 국가에서 정한 건 한 달인데 그게 잘 안 돼요. 보통 한 달인데 이 얘네들도 기성을 띄워서 이렇게 원청에 기성을 띄워서 받다 보니 이게 체계가 좀 약간 잘못됐죠. 바로 이제 요즘에는 또 원청에서 직불제라 그래가지고 직불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원청에서 바로 지급이 돼요. 하청으로 가지 않고. 요즘은 이제 자꾸 이제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증보험이라고 좀 회사가 커야 되겠죠. 이제 건설회사가 좀 크다. 그럼 보증보험을 그거를 끊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나. 원래 그게 보증보험하고 이게 우리가 임대 계약서를 써야 되거든요. 임대 계약서를 쓰고 보증보험을 끊으면은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 회사에서 만약에 회사가 망해도 지급이 돼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들이 할 수는 없고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양식이라든가 그런 건 다 노동조합에 다 있으니까. 그래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보통 그런 시스템을 갖춘 데는 체불이 거의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보통 이 농사 짓는 분들도 절대 체불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문제는 중간업자들. 이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만약에 여기 집을 짓는다 그러면 이제 중간업자들이 있잖아요. 중간업자들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업자들이 거의 초창기는 다 주죠. 집을 뭐 져야 되니까 계속 지네들도 집을 다 지고 잔금을 받으려면 집을 다 지고 준공이 떨어져야지 잔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장비 때 지급은 계속 해주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준공이 다 떨어지고 돈을 다 받았다. 그리고 이놈들이 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지막 동영상에도 전에도 얘기했듯이 마지막 공사할 때가 제일 조심해라. 초창기는 이제 공사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제 그 돈이 조금씩 원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인들이 그 사용자들이 돈을 계속 지급을 조금씩 한단 말이에요. 중도금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는 우리가 돈을 안 주면 그냥 현장을 확 막아버리면 잔금은 지급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우리한테 잔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마지막에 전체 돈을 다 지급한 상태에서는 그 업자가 먹고 살만 하면은 뭐 돈을 주겠지만 대부분 중간업자들이 영세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중간업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딴 데도 현장을 가지고 계속 치고 나가면은 돈을 주겠죠. 그 현장 가서 또 우리가 막아버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더 이상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뭐 지가 또 쓴데 뭐 다 써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급을 미루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미뤄도 우리가 행사할 게 없는 거야. 뭐 현장가 막지도 못하고 뭐 현장 돈은 다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 항상 마지막 현장 들어갔을 때는 항상 많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돈을 지급할 때는 직불제로 하자. 마지막은 거의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불안해서 일 안 하는 게 낫지. 그거 돈 못 받으면 스트레스 받지. 기름은 내 기름 떼가지고 일은 했는데 완전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현장을 조심하기. 이제 차주가 됐을 때 그런 건 처음에 잘 모르거든요. 그냥 일 주는 대로 가고. 보통 본인이 현장을 잡는 것보다는 주위에서 일을 준단 말이에요. 처음 차를 샀을 때는. 그때는 보통 일 준 사람한테 그 꼬치꼬치 따지는 것도, 너무 따지는 것도 이게 밉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요령껏 잘해야 되는데, 딱 하루 들어가 봐요. 하루 들어가 보면은 뭐 처음에 무슨 현장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항상 전원주택이 문제니까 일반 현장은 대부분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전원주택은 항상 그런 거 있으니까 처음에 그 소개시켜준 사람들도 뭔 현장인지 모르고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전화번호 124에 물어가지고 근처에 장비 업체 좀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소개받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광고 때린 경우, 그 다음 뭐 블로그 운영, 카페 이런 데 보고서 전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인맥으로 전화 온 게 아니라 광고 보고 전화 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현장이 뭐 진짜 성실한지
그 회사가 튼실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소개받고 가든 내가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화 광고, 네이버, 카페, 블로그, 파워링크 다 쓰고 있거든요.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인맥이에요. 인맥에서 8, 90%가 인맥에서 일은 들어와요. 그 인맥도 내가 일을 줘야지 그 사람들도 인맥인 거예요. 내가 일을 안 주면 그 인맥은 떠나게 돼 있어요. 인맥이라는 것도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비끼리 인맥이, 그리고 그 인맥 중에서도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들 인맥이 그것도 7, 80%의 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광고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 계통 인맥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저도 어딘가 일을 한 10%고 20% 구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을 주지. 그거 없이는, 저도 이제 처음에 한 10년 전에 힘들었다는 게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여기 고향도 아니고 여 지역 사람도 아니고 여기 뭐 단체 전혀 가입도 안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이 없으면은 그 인맥들은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일 많은 사람들도 제가 일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일을 주지 않아요. 일을 잘한다 그러더라도 그때 당시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일 잘해도 좀 약간 인맥이 전혀 없다 그러면 놀아요. 어떻게 현장 그 초창기 제가 장비 처음 샀을 때 인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현장을 딱 들어갔어요. 근데 젊은 나이고 뭐 한 12, 3년 전이니까 젊은 한 30대 초반이었겠죠. 젊은 나이고 그다음에 일은 뭐 곧잘 했으니까 현장에서 써보고 딴 놈들 나이 들고 뭐 이렇게 좀 초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딱 써보고 이 기사 마음에 든다고 현장에서 바로 집어서 이제 배차하는 현장에다 얘기하는 거겠죠. 무조건 조기사를 보내달라. 조기사를 안 보내주면 너네하고 계약을 끊겠다. 거기서는 이제 저는 인맥도 별로 그러니까 인맥의 그 사람하고는 그렇게 뭐 배차 사무실이긴 하지만 배차 사무실도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아무튼 자기네들한테 일을 많이 돌리는 저 조합원 그러니까 그 사무실 사람들한테 일을 더 많이 주겠죠. 아무래도 자기네 사무실에 일을 많이 주는 사람이 이제 1순위 배차권이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저는 일을 뭐 거래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지임료만 내고 사무실 운영비만 내고 그냥 거기서 이제 그런 초보였는데, 현장에서 원하니까 그 현장에서도 이제 저를 원했지만 뭐 저는 이제 얘기하겠죠. 딴 데 일한다. 뻥을 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 좀 일 가고.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까지 이게 같이 말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저한테도 전화 온단 말이에요. 뭐 하시냐고. 그러면 장비 소리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잖아요. 논다고 그러면 뭐 일한다고 그러던데 뭘 노냐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뭐 돌려 얘기하면 다 걸리는 거죠. 그게, 그죠? 그래 다음에 전화할 때도 얘기하죠. 그 기사 뭐 놀고 있던데 안 보내주면 니네하고 거래 끊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무튼 걔네들도 거리 끊기기 싫으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 3년인가 있었어요. 3년 동안 뭐 차값 다 뽑고 아무래도 뭐 좀 초기, 그러니까 장비를 샀을 때 이런 현장을 만나면 그냥 진짜 대박 터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으려면 아무래도 좀 성실해야 되겠죠. 그런 게 보이나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이야 조금 요령도 피우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는 거의 뭐 장비 그 현장에 있을 때 장비가 원래 그 사용자들은 장비 노는 꼴을 못 봐요. 보통 장비는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뭘 하든 그 옛날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도 휴대폰 전화를 하면 그때 당시는 이어폰이라는 거 거의 일반 사람들은 사용 안 하고 그냥 전화 받을 때는 장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현장에서 엄청 보기 싫어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이제 이어폰을 꽂고서 거의 뭐 전화 받더라도 장비는 움직이고 이어폰 꽂고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현장 소장들이고 사용자들이고 이 주위에 없는 것 같아도 저 산속 뒤에서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저 기사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이런 걸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실히 우리가 좀
캐치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거에서 걸려가 잘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내일은 만약에 예를 들어 소장이란 예를 들어서 뭐 개인 현장이다 그럼 개인 소장이 있고 뭐 그쪽에 과장이 관리한다면 과장이 있을 거고 뭐 아무튼 관리직이 한 명 있는데 뭐 그 관리직 혼자서 일을 했을 때 내일은 내가 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내일 하루 종일 못 나온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뭐 처음 기사한테는 그런 건 없겠지만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좀 해이해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놓고 이제 그 기사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잘하는지 지켜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내일 직원이 안 나온다니까 좀 늦게 나가는 거죠. 8시 반에 나가고 뭐 점심 먹으러 갈 때도 한 2, 30분 빨리 가고 퇴근할 때도 2, 30분 빨리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오늘은 진짜 맨날 고생하다가 오늘은 그래서 항상 마인드가 항상 누군가 본다 생각하고 하루 일량은 맞춰주자. 장비가 좀 비싸잖아요. 그냥 하루 일량은 제대로 맞춰주자 이런 개념으로 한다면은 아무튼 그거는 살짝 지켜주는 게 좋을 거예요. 어쩌다 걸릴 수가 있거든요. 요런 뭔 얘기하다 이렇게 넘어갔나? 아무튼 체불은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이고 여기 뜯어놓고 보니까 돌량이 많네. 아이고야 이게 수동이면은 살짝 집을 텐데 수동이 아니다 보니까 유압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푹 찍히네 그죠? 확실히 그런 거예요. 이게 살짝 집을 때는 제가 전에는 살짝 이렇게 눌러가지고 찍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덜컹덜컹 하겠죠? 아이고야 이거 RPM이 지금 이거는 RPM을 1150은 나야지 동작이 나오네. 이건 RPM 1000이거든. 지금 1000 났거든요. 동작 안 나오죠. 어휴야 동작 안 나오네. 아무래도 뭐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현대에 있는 유모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RPM은 저단해 놓고 부하가 걸리더라도 동작은 빨리 나오는데 볼보차는 약간 완붐 투분이 좀 느린 것 같아요. 스윙은 좀 그래도 RPM 스윙은 조금 빠른데 조금 완붐하고 이제 RPM 낮췄을 때 완붐하고 투붐이 움직이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리고 집게도 느리네. 아이고야. 이거 답답해 못하겠네. 올려야 되겠네. 1150 이건 한 칸씩 올려도 이거 조절이 안 되네. 1000 RPM하고 1050 RPM 1100 RPM 1150 RPM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한 50 RPM씩 올라가면 좋은데 이건 한 칸에 뭐 160이 올라가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약간 집게 작업하기에는 조금 너무 빠른 거 같고 그냥 살랑살랑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수동 조절이 안 되네. 저도 이거를 거의 1년에 몇 번 안 타거든요. 거의 기사님이 탔었는데 오늘 일요일에서 쉬다 보니까 제가 타는데 이건 조금 그리고 제가 일하던 현장은 인부들이 교회를 다 다녀요. 그리고 회장님도 교회를 다니고 그 인부들을 다 꼬셔가지고 회장님이 교회를 다 등록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 오야 반장이 있어. 오야 반장이 또 회장님하고 같이 교회를 또 나간다 그러나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일요일마다 쉬어요. 일요일마다
뭐 급할 때는 하는데 뭐 그래 급한 건 아니니까 거기는 일요일 쉰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타러 왔습니다. 전에부터 여기는 저보고 와서 수정해달라 그래가지고 계속 내비뒀다가 지금 예약해 놓은 데는 좀 많아요. 여러 군데 예약을